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16번째 페이지. 곤충학기를 위해서라면 대멸종이 와도 지켜내야 할 잡지사의 보호종 갈로야 김도윤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못 본 새 우리 갈로아 작가가 뉴질랜드를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뉴질랜드 다녀와서 아주 살이 찌고 왔습니다. 살이 왜 잘 드셔서 찌었나요? 아, 못 먹고 와가지고요. 돌아오니까는 한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갔다 와서. 네. 최근에 그 극장에 그 되게 재밌는 영화 많이 하지만 그 네. 뭡니까 그 폴리네시아의 마오리 모아나 모아나 2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남주인공은 되게 두껍거든요. 여기 얼굴 조금 두꺼운데. 그렇죠. 드웨인 존슨. 네, 드웨인 존슨. 네, 두꺼운데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뉴질랜드를 다녀오셨는데 뭐 곤충 잡으러 가셨나요? 아니, 곤충을 잡을 수는 없고요. 뉴질랜드는 심지어 뉴질랜드는 그 생물 검역이 되게 엄격해요. 그래서 최근에 막 벌이 없어진다는 얘기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도 여기서도 많이 했었는데 그 벌 없어지는 그 질병들이 또 뉴질랜드는 없어요 아직. 그래서 이제 막 벌꿀 이런 것도 막 못 갖고 들어오게 합니다. 뉴질랜드는. 근데 이제 뉴질랜드만의 곤충이 있고요.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곤충이 네,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그게 심지어 메뚜기라서 운 좋게 그걸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뉴질랜드 가서 그 같이 연구하시는 저 분들 만나고 네, 이야기 나누고 직접 보고 하기로 왔죠. 또 심지어 못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유전체 데이터로 갖고 왔어요. 네. 무슨 데이터? 그러니까 그 표본을 못 갖고 오니까는 네, 데이터로 받았습니다. 그냥 ATCG 염기 서열 데이터로. 그런 건 한국에 받았습니다.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하지만 만나니 좋았죠. 네, 직접 보니 좋았죠. 직접 네. 봤다. 가장 무거운 곤충. 네. 자, 그 얘기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는 또 한겨울인데 저쪽은 또 뉴질랜드는 여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따뜻한 뉴질랜드의 대자연.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위협받고 있는 또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갈로아 김도윤 작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뉴질랜드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존재가 있다던데 네. 어떤 녀석인가요? 뉴질랜드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뉴질랜드만큼 자연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막 반지의 제왕도 찍고 그쵸, 반지장도 네. 찍고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공룡도 뉴질랜드에서 찍었습니다. 한반도의 공룡을? 네네. 그래서 그 충격적인데. 숲과 그 강을 보고 있으면 왠지 우리 그 타르보사우루스가 뛰쳐나올 것 같은 점박이가 뛰쳐나올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 느끼는데요. 예. 정말 자연을 좋아하는 나라지만 그와 반대로 정말 싫어하는 생물이 있습니다. 뭐죠? 네, 쥐인데요. 네. 쥐? 네, 뉴질랜드만큼 쥐를 죽이고자 악착같이 쥐와 전쟁한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쥐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뉴질랜드 포함 남반구는 전부 옛날에 공룡시대 때는 다 하나의 대륙이었죠. 곤도아란 대륙이고 다 분리됐는데 뉴질랜드가 남반구 그 곤도아 대륙에서 분리되던 8,500만 년 전에 분리됐습니다. 공룡시대 때 분리됐기 때문에 공룡시대 때는 포유류들이 딱히 크다랗게 맥을 못 추고 그냥 땅굴에서 이렇게 힘겹게 살던 시기잖아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쥐 같은 애들이 없던 시기에 뉴질랜드가 이렇게 분기됐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애초에 쥐가 없습니다. 그럼 저기서 왔구나. 유럽에서 왔구나. 네, 유럽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그 유럽인들이 오기 전에 그 800년 전에 폴리네시아계에서 이제 마오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도 온 쥐도 있습니다. 그래서 쥐가 하여튼 원래는 없는 상태로 한 8,500년 동안 고유의 그 생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를 그 곤충학자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뉴질랜드에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치. 뉴질랜드에만 있는 메뚜기부터 뉴질랜드에만 있는 파리 또 딱정벌레 중에 뭐 뉴질랜드에만 있는 꽈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뉴질랜드에만 있는 곤충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고유의 생태계를 갖고 있는데 쥐 같은 게 들어오니까는 원래 뭐 전 세계 쥐가 다 있죠. 근데 원래 쥐랑 함께 사니까 그게 다 대비가 돼 있는데 쥐가 없는 곳에 쥐가 들어오면은 이제 아주 망가지죠. 네. 원래 외래종이 항상 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뉴질랜드가 이제 수많은 고유종 새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새들 특히 유럽 사람들 새를 되게 좋아합니다. 서구 사람들 새를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새 같은 게 많이 멸종하고 곤충 같은 경우도 많이 위협받고 식물들 같은 경우도 막 뭐 그 이제 씨앗 종자 같은 걸 먹기 때문에 이제 쥐를 이제 없애고자 굉장히 전쟁 중이고 또 이제 돼 있다. 네, 그래서 많은 뉴질랜드 고유 식물, 새, 곤충 이런 애들이 위협을 받고 있죠. 쥐 개체수가 엄청 많은 거 보네요. 개체수가 사실 많진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고립돼 있던 생태계라. 그 쥐뿐만 아니라 이제 포유류가 없었던 동네거든요. 고유 포유류 딱 있습니다. 뭐죠? 박쥐 2종 있습니다. 아 정말. 박쥐는 나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네, 박쥐는 나니까 날아왔고요. 네. 그리고 뉴질랜드가 원래 그 지금 섬이지만은 옛날에는 해수면이 좀 나왔을 때는 뉴칼레도니아까지 해서 쫙 하나의 거대한 질랜디아라는 대륙이었습니다. 엄청 컸겠네. 그때 화석으로 나오는 포유류 같은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분산돼서 그거에는 지금은 뭐 쥐 없는데. 세상이다. 예. 네, 그렇죠. 원래 없었는데 쥐뿐만 아니라 또 인간이 데려온 뭐 고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호주에서 주문지라는 유대류가 되게 많은데 뭐 포섬 이런 애들. 포섬이라고 부르는 애들 예. 그런 애들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런 애한테 그냥 무참히 고유 조류 곤충 식물들이 뭐 식물들이 씨앗들도 그냥 먹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라지다 보니까 초토화되고 있죠. 예. 네. 그럼 아까 그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곤충이라는 뉴질랜드에 산다는 그 곤충 얘기도 해주세요. 걔도 뭐 쥐 때문에 피해를 입었나요? 그렇죠. 얘네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웨타라고 부르는 애들인데요. 웨타. 네, 웨타. 자이언트 웨타 전에. 네, 티셔츠 입고 있습니다. 아 얘가 웨타인가요? 네, 웨타입니다. 자이언트 웨타라고 자료 하는 사진을 애들이죠. 준비할 필요가 없어. 네. 예, 예. 자이언트 웨타라는 애들이 있는데요. 네. 원래 뭐 전 세계마다 이제 남반구에 많이 분포하고 열대까지 분포하는 아노스마토디데 뭐 이런 애들인데요. 네. 뉴질랜드에 유독 크고 네. 거대합니다. 왜냐하면 쥐가 없기 때문에 쥐 대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주워 먹는 애들이 필요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웨타라는 애들이 쥐만큼 거대해져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곤충 하면은 그 아프리카에 사는 골리앗 고무쥐라고 있어요. 네. 굉장히 우리나라의 사슴풍뎅이랑 같은 족 골리앗신이 같은 족에 속하는 애들인데 굉장히 거대한 고무쥐가 있고요. 네. 걔랑 함께 이제 뉴질랜드 자이언트 웨타라는 또 손바닥만한 이제 웨타 곱등이 같이 생긴 한 어떤 200g 하려나요? 200g? 80g. 80g. 아, 그래도 곤충은 네. 곤충이니까. 네. 근데 이제 저 옛날에 한때 곱등이가 유행일 때 야 괴물 곱등이다 하면서 사진이 돌아다닌 적 있어요. 그 자이언트 예, 웨타 사진이. 근데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제 쥐 대신 이제 살던 애들이고요. 원래는 이제 본토에 되게 많았는데 쥐랑 함께 들어오면서 쥐한테 많이 밀렸죠. 뉴질랜드의 쥐 역할이었는데 진짜 쥐가 오니까 진짜 쥐가 오니까는 밀렸구나. 밀리게 되죠. 예. 그래서 많이 사라져가지고 그 막 쥐가 없는 섬 이런 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쥐가 없는 섬을 이제 보호하고 네. 이제 쥐가 없는 막 어떤 곳에서 이제 인공적으로 번식하면서 네. 그 보호하고 있는 종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그 되게 재밌게 그 많은 뉴질랜드 생물들은 이제 맨 처음에 그 폴리네시아계 마오리족이라는 사람들이 장착하다 보니까는 네. 생물 이름들이 다 마오리어로 부르는 게 많아요. 뭐 아타타우 뭐 아타타우 아까 재밌는 지용 말씀하셨듯이 예, 예. 우리 유럽 사람들이 뭐 처음에 뭐라고 뭐 킹크리켓 뭐 아니면 새들 보고 뭐 옐로 헤드 뭐 러빈 이렇게 불렀겠지만은 지멋대로. 마오리 이름으로 부른 게 있었으면은 뉴질랜드는 정말 신기하게 그 마오리 이름을 존중해서 그걸로 따라가요. 그게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웨타도 뭐 호주에서는 킹크리켓이라 부르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웨타풍가라는 이름이 웨타풍가 마오리 느낌 제대로. 웨타풍가라 그 묵직한 느낌이 나죠. 예. 그래서 웨타풍가라고 부르는 이제 거대한 자이언트 웨타들을 이제 그렇게 부르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하여튼 많았으나 싹 다 거의 다 없어지고 쥐가 없는 섬에서만 거의 살고 있습니다. 예. 또 되게 재밌는 게 근데 인간에 의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가끔 인간에 의해서 그 좀 도움을 받는 게 어떤 애들은 막 싹 다 멸종해서 없나 보다 이랬는데 네. 그 인간에 의해서 그 들여온 식물 먹고 이렇게 보존돼 있는 개체군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되게 복잡한 거죠. 옛날에 그 막 외래종에 의해서 그치. 멸종한 줄 알았는데 외래종 먹고 있던 나비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얘들도 다 멸종했나 이랬는데 보니까 외래종 식물을 먹으면서 지금 와서는 인간에게 도움을 받기도 한다. 네, 인간의 도움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거죠. 이 웨타는 우리나라에 있는 곤충으로 치면 뭐 어떤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그쵸. 거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에 말씀드렸지 막 괴물 꼽등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꼽등이 같이 생긴 했어요. 왜냐면 날개가 없고 이래서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에는 그 어리여치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리여치. 네. 좀 다른데? 네, 입에서 씨를 뿜는 되게 입에서 씨를 뿜어요. 네, 되게 원시적인 여치인데요. 어리여치랑 같은 상과에 속해서 그나마 가까워요. 근데 뭐 다른 점이라면 뭐 그냥 뭐 머리가 둥근 건 똑같긴 하지만은 뭐 발목이 좀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열대와 남반구에 많이 분포하고 하여튼 호주에서는 뭐 킹크리켓이라 부르고 남아공에서도 많이 있어요. 남아공에선 새우 같다고 프런이라 불러요. 프런. 프런. 네, 프런. 예, 프런. 그 식당에서 가면은 이제 외국 식당에는 프런이라고 많이. 그렇죠. 새우를 이제 시림프라고 이제 그 하는데 외국 식당 가서 프런이라고 굳이 부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 프런이랑 슈림프의 차이는 뭔가요? 그 우리가 먹는 새우, 게, 그다음에 이런 애들이 다 10강목에 속하거든요. 10강목 중에서 되게 원시적인 애들이 프런이고요.
원시적인 애들이 프론. 네, 프론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게도 있고 랍스타도 있고 막 이다가 그중에 어떤 한 상과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그 무슨 새우 상과. 걔네들이 이제 대하 시림프입니다. 이런 애들은요. 대하는 프론입니다. 아, 걔 우리가- 원시적이네요. 또 네, 우리가 먹는 프론 뭐가 원시적인지 우리가 어떻게 큰 애들. 그러니까 아, 사실 예. 차이는 가슴 모양의 또 해박도 차이로 구분된다는데 그건 어렵고 웬만하면 크면은 프론이라 부르고요. 웬만 맞아요. 크면 프론이고 작으면 시림프예요. 우리 네네. 저 막 그 동남아에서 민물 이런 데서 막 새우 양식 엄청 해가지고 타이거 새우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는 다 시림프고요. 아, 그래요. 바다에서 우리 먹는 대하 이런 거 있죠. 어. 대하 이런 거는 다 이제 웬만 프론입니다. 아, 여기 보니까 대하나 타이거 새우는 프론이고 네. 닭새우, 도화새우, 꽃새우 이런 애들이 이제 꽃새우 이런 거는 시림프. 시림프입니다. 아. 작죠. 네. 그러네. 네. 작은 그래서 애들. 사실 그렇게 뭐 구분이 되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거를 구분해서 별로 안 왜냐면 크면 웬만하면 다 프론이라 부르는데요. 네. 그 외국에서도 네. 왜냐면 메뚜기한테도 프론이라 부르는데. 그러니까 곤충이랑 새우 네. 이런 애들은 좀 결이 비슷해 보여요, 진짜. 그쵸, 예. 네. 그래서 할 때 대하는 시림프가 아니라 프론이다라는 것도 재밌죠. 네. 그럼 뉴질랜드엔 자이언트 웨타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작은 뭐 아, 웨타들도 있는 건가요? 작은 웨타도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자이언트 웨타는 이제 웨타 중에 커서 자이언트 웨타라 부르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마오리어로 웨타풍가라고 하는데 이제 트리 웨타라고. 아, 풍가가 자이언트 햄인가 보다. 아 그건 모르겠고 그냥 아, 그 예. 근데 풍가가 그 거대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좀 뭔가? 나요. 그래서 네. 풍만한 느낌. 네, 풍만 느낌이 나죠. 예, 예. 그또 언어에 그 약간 그 느낌이 그 실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가 가나? 네, 뉴질랜드의 그 막 새들 이름 보면은 다 막 마오리 이름을 불러가지고 막새 뭐야? 아 타카해 히히 뭐 투이 이런 식으로 다 들었거든요. 보면 새 이름 같아요. 그래서 뉴질랜드의 그 생물 이름을 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느낌을 듣는 게 네. 실제로 언어에 약간 상징성이 있다고 해요. 어. 그 재밌는 그 실험 중 하나가 네. 타쿠마랑 타케테랑 말렘의 그 사진 한번 그래, 이 보시죠. 얘기부터 해보자. 네. 예. 그러니까 참 언어의 가지고 보면- 상징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네, 대충 언어만 딱 알아요. 들었을 때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네. 있다. 요거는 그 저기 뭐예요? 1929년에 타케테와 말루마 저게 뭐예요? 볼프강 킬러라는 사람이 네. 이제 발표했던 연구인데요. 네. 그 무엇이 타케테 같고 무엇이 말루마 같습니까? 일단 저기 마오리족 언어인가요? 아니요, 그냥 아. 지어낸 거예요. 있긴 어딘가에 세상 어딘가에 있긴 있는 언어예요? 아니요, 그냥 지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근데 답이 있는 거야? 근데 지어낸 물어보면은 오케이 저도 한번. 여러분 저 중에 뭐가 타케테일까요? 뭐가 말루마일까요? 왼쪽이 말루마지 말랑말랑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영어 사용자들한테 물어보면 95%가 네. 네, 오른쪽 저 뾰족뾰족한 걸 타케테라고요. 어. 물렁물렁한 걸 말루마라고 선언해요. 네. 그리고 영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네. 스와힐리어 사용자나 뭐 키퉁웨어 반투 방언 쓰는 사람들도 물어보면은 그렇게 선택하고 2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한테도 물어봐도 어? 타케테랑 말루마를 구분해서 선택을 한답니다. 이건 진짜인데 2살짜리면? 그래서 소리에는 좀 사실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재미있는 실험 중 하나가 네. 그 페루에 페루에 후암 비사족들이 쓰는 또 물고기와 새의 이름들을 이제 또 말해주면 네. 그 영어 사용자들이 뭐 페루의 그 원주민 언어를 몰라도 네. 대충 맞춘다고 합니다. 아 뭐가 물고기고 뭐가 샌지? 네네. 예를 들면은 네. 자, 오케이. 그 페루 원주민 언어인데요. 자, 야와라치, 야와라치, 투이차. 투익차. 뭐가 새고 뭐가 물고기 같나요? 둘 중에 하나는 새고 둘 중에 하나는 물고기인가요? 네. 야와라치랑 야와라치랑 투이차. 투이차. 아, 요거를 사전에 저희 에디터들한테도 네. 갈로아 작가가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네. 저도 그렇고 뭐 약간 근거는 조금씩 다르지만 투익차가 새로 좁혀졌어요. 그렇죠. 투이차가 새입니다. 맞아요? 네. 저도 왜냐면 약간 저는 투이차가 약간 후투티 느낌이 그렇죠. 나고. 후투티도 네. 그 영어 이름이라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네. 그 새 이름 새가 보면 까치, 까마귀 뭐 뭔가 그 삐짝삐짝한 느낌 나잖아요. 그다음에 야와라치 뭐 모르겠어요. 가물치 같기도 하고. 저 하여튼 에디터 중 한 명은 추측의 근거로 네. 왠지 토이차 하고 네. 오는 새가 있을 것 같다라고 약간 가래침 뱉는 물음소리가 있을 것 같다. 야와라치는 약간 가물치 멸치 느낌이 나서 그쵸, 네. 물고기 느낌이다. 물론 저도 그 언어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냥 다양한 재밌는 현상 소개해드린 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네. 저쪽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걸 재밌게 알고 보면은 다른 나라의 생물들 언어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이 생물을 다른 나라에서 뭐라 부르지? 그러네. 중국어로 뭐라 부르지? 영어로 뭐라 부르지? 웨타풍가. 마오리 웨타풍가. 네. 웨타풍가를 부르는 거죠. 웨타풍가. 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하여튼 여러 웨타가 또 많이 사는데요. 그 트리 웨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트리 웨타도 그
그 외타의 같은 과고요. 얘네들 보면 좀 작지만 되게 와, 쟤도 좀 무시무시하게 네, 생겼다. 무시무시하게 커다란 어. 그 확장된 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저게 외타들 좀 특징이에요. 제뿐만 아니라 저 마다가스카르 산 애들도 그렇고 남아공 산 애들도 그렇고 이렇게 턱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늘어납니다. 저게 약간 수컷만 늘어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암컷들이 저 턱 긴 애들 좋아합니다. 아, 네, 약간 저기 그리스 장군턱이에요. 저게. 그렇죠, 네, 예, 네, 장군턱. 예. 해골 같기도 하고요. 네. 약간 그래서 하여튼 저 애들도 있고 꼽등이도 외타라 부르거든요. 뉴질랜드에선. 그래서 케이브 외타, 그러니까 그 동굴에 사는 외타 이렇게 부르는데 네. 외타랑 꼽등이는 뭐 상가 수준으로 다른 별도의 여치긴 하지만 뭐 날개를 잃어버린 원시 여치라는 점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 꼽등이는 마오리어로 토코리로라고 합니다. 토코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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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토코리로. 네. 아, 이거 필수 상식이에요, 여러분. 네. 예. 네. 그래서 뭐 사실 그 이 뉴질랜드에 사는 외타랑 꼽등이가 가장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메뚜기 중 하나입니다. 아. 메뚜기가 추운데 사실 별로 없어요. 아. 그 북극 가면 메뚜기 없고요. 아이슬란드에 메뚜기가 안 살아요. 그 참 슬픈 내용인데 뉴질랜드는 저 남극 근처 가장 아래 막 캠벨 섬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데 가도 이제 외타랑 꼽등이들이 막 겨울 되면 이렇게 얼어 있어요. 얼어 있다가 죽은 건 아니고. 네, 죽은 거 아니고 얼어 있어요. 눈에 얼음에 파묻혀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날이 따뜻해지면 그냥 녹아서 다시 신기하다. 돌아다니고요. 예. 심지어 그렇게 추운 데는 그 날아다니는 생물이 없거든요. 네네. 막 꿀벌 이런 애들이 없는데 기어다니는 메타와 꼽등이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꽃에 가서 꽃가루를 옮겨주는 아주 평화로운 걔네가 네, 생긴 건 저렇게 징그럽게 생겼지만은 네, 꽃가루를 옮겨주는 1인 다역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1인 다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쥐 역할도 해주고요. 네. 꿀벌 역할도 해주고요. 예. 네, 그런 평화로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화로운 뉴질랜드 땅에서 이젠 진짜 쥐가 들어오면서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곤충도 괴롭히고 그러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갈로아 작가가 보기에 정말 쥐는 빨리 좀 우리가 해치워줘야 할 동물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그게 아닌 게 혹시 그 SF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는 저 은하수를 여행한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못 봤는데. 그거 보면은 그 반전이 나와요. 처음에 이제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영국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약간 영국 특유의 약간 비꼰 듯한 영국 유머가 되게 재밌는 소설인데요. 네. 막 이런 얘기 초반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생물로 서로 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은 세 번째로 똑똑하고요. 두 번째로 똑똑한 생물은 돌고래죠. 하면서 돌고래들이 노래 부르면서 여태까지 저 물고기 생선 던져줘서 고마워요 하면서 지구를 떠나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지구가 망하니까. 예. 네. 지구를 떠나버린다. 그래서 그럼 과연 첫 첫 번째는 번째는 뭐예요? 이제 쥐라는 게 이제 그 소설의 반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왜 쥐가 이렇게 뭐 똑똑하니까 쥐가 영악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도 잡으려 해도 안 잡히고 이러니까. 꽤 많은 이미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뉴질랜드가 또 쥐 때문에 골치를 와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쥐를 죽이려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일 큰 문제는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인간에게 들어온 건 뭐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그 외래종 같은 걸 우리나라도 조사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외래종 뭘 쓰라고 할 때마다 이제 제 생각이 아프리카산 호모사피엔 우리가 인간 저 특정 인종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결국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쭉 건너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산 호모사피엔스가 들어오자 한반도를 생각해 보면 그러네. 그렇게도 생각해 보게 되네. 호랑이도 살았고 옛날에 원숭이뼈도 나와요. 네. 그렇다더라고. 네, 예. 원숭이뼈도 나와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지만은 뭐 포유류에서 인간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긴 하지만은 인간을 다 떠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쥐가 정말 큰 문제긴 하죠. 좋습니다. 그럼 뉴질랜드에서 쥐를 잡으려고 어떤 방법을 쓰고 있나요? 일단은 정말 도시 곳곳에 쥐덫이 엄청 많거든요. 쥐덫을 나요? 쥐덫이 엄청 많아요. 예. 그냥 숲에도 엄청 많고요. 그냥 도시 그냥 터널 지나도 옆에 막 쥐덫 같은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지만은 이게 뭐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뉴질랜드 사람들이 스스로를 뭐라 부르시는지 아시죠? 키위라 부르잖아요. 예. 키위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위를 되게 좋아하는데 쥐덫 같은데 키위가 걸려요. 정말 키위새? 키위새가. 키위새가. 네. 물론 그 키위새를 자르면 키위같이 생겼다는 드립도 있을 정도로 둘이 되게 구분이 안 되긴 드립이죠. 하지만 예. 키위새가 걸려서 가끔 다리 잃은 키위 이런 애들 유명한 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쥐덫 같은 게 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덫 같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살충제 같은 걸 좀 이제 쓰려고 합니다. 독극물을. 예. 그래서 살충제를 쓰는데 그 살충제가 굉장히 이름부터 아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이름인데요. 네. 컴파운드 1080이라는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어떤 컴파운드 1080. 컴파운드 1080이라는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이름부터 되게 무시무시한 독이 쓰는데요. 1080의 뜻은 뭐죠? 이게 예. 1080인데요. 그러니까는 그 살충제 개발을 막 하면서 네. 합성하다 그냥 일련 번호였어. 이게 아. 1080번째 화합물이다라는 컴파운드 1080이었는데 예. 그 워낙 강력해서. 왜냐면 전 우리 치약 브랜드처럼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죠. 원래 그냥 그게 처음 합성 번호 그냥 일련 번호였는데 네. 원래 이름인 소듐 플루오르 아세테이트는 굉장히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소듐 플루오로 아세테이트. 네, 굉장히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예. 그냥 수많은 정책과 수많은 환경 운동 같은 데서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그냥 다들 컴파운드 1080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거는 효과가 있나요? 어떤 독이냐면요. 뉴질랜드에서 막 공중 살포를 해요. 아, 하늘에서 뿌려? 하늘에서 뿌려요. 그리고 막 곳곳에 막 떨어져 있고 이거 막 주워먹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왜 이렇게 막 어떻게 막 들을 수 있냐면요. 네. 포유류만 죽입니다. 우리도 포유류인데? 그쵸. 그래서 우리도 죽일 수 있어요. 우리 머리에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네.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아. 네. 근데 이제 얘네가 재밌는 게 포유류만 죽이고요. 네. 뭐 다른 새라든가 뭐 파충류나 양서류나 물고기나 곤충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먹어도. 그것도 특이하다. 특이하죠. 오. 포유류만 죽입니다. 예.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이제 세포호흡을 할 때 미토콘드리아가 TCA 회로라는 걸 돌리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네. 그 사이를 이제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른 생물들은 그거가 들어왔을 때 대응이 돼 있다고 해요. 근데 포유류만 그걸 잃어버렸는지 얄짤없이 당해서 아.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이게 컴파운드 1080이라 될 만큼 여러 살충제 개발하다가 이제 1년 번호로 1080번까지 와서 나오긴 하지만은 자연에서 식물들이 많이 만든 독이기도 해요. 그래서 호주랑 아프리카랑 남아프리카 식물들이 자연적으로 이미 만드는 독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예시 중 하나가 서호주에 이렇게 되게 많아요. 서호주에 그 완두콩이 이 독을 만들어요. 완두콩에서 이 독이 나와요? 네, 완두콩이 다 나와서 이제 동부들이 그 완두콩 넣으면 에이 농사 망했네 해가지고 이제 진짜? 그냥 다 가렵고 막 이래야 된대요. 예. 근데 이제 그냥 서호주에 워낙 역시 호주가 무시무시한 땅입니다. 네.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네. 예. 근데 이제 워낙 야생이 많다 보니까는 그 서호주 이 콩이 사는 지역의 뭐 유대류들, 뭐 네. 왈라비, 캥거루 같은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예. 걔네 왈라비라든가 뭐 주머니쥐 이런 애들은 예. 이 완두콩 독에 적응돼 있어요. 오랜 시간 이제 면역이 생겼구나. 살다 보니까 적응돼 있는데 예, 문제는 예. 이게 2차 독성을 떠서 네. 이 콩을 먹은 왈라비랑 다른 그 동네 유대는 괜찮지만은 네. 거기에 인간에 의해서 풀려진 그 고양이라든가 강아지 딩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왈라비를 사냥해 먹잖아요. 네. 걔는 죽어요. 콩 먹으면 당연히 죽을 거고. 걔네가. 죽었는데. 콩을 먹은 왈라비를 먹어도 죽어. 네. 와. 2차 위험하네. 독성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뉴질랜드 같은 데서 생선, 뭐 새 이런 애들을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콩을 먹은 새를 다른 포유류들이 네. 뭐 쥐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다른 뭐 뉴질랜드에만 족제비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네. 족제비가 사냥하면 걔네는 죽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도 개 많이 키우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그 뉴질랜드는 모두가 환경을 사랑하지만은 네. 그 환경 운동가들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요걸 써서 다 없애버리자랑 그래도 그걸 쓰면 안 된다. 그 중에도 견주가 있고. 그렇죠. 예, 왜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그 개들이 죽는다고 해요. 네, 개들 왜냐면 얘네가 개들이 그냥 그 뭘 잡아먹어서가 아니라 네. 이 독이 물에 녹아요. 또 심지어 물에 녹아가지고 그 물을 마실 수도 있는. 물을 마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사람한테도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뉴질랜드의 포유류 두 종 산댔죠? 박쥐한테도 네. 독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네. 근데 진짜로 이게 효과는 좋아서 그 멸종위종 쥐 잡는 데는 효과가 좋은데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네, 있다. 멸종위종 새들은 막 엄청 증가하는 거예요. 그동안 막 코카콜라는 막 새들이 이게 멸종하고 막 따는 거 이제 몇 100마리밖에 안 남았어 이런데 막 뿌리니까 막 1000마리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는 정말 모두가 환경을 사랑하지만 예.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컴파운드 1080을 써야 된다라. 예. 안 써야 된다고 안 써야 된다.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뉴질랜드는 일단은 엄청 쓰고 있습니다. 이 독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고요. 네. 1954년부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됐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거 70년간의 웰메이드 좀 무뎌졌겠다. 예. 70년간 쓰면서 뭐 괜찮지 않았습니까? 효과 좋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키위도 굉장히 귀한 새였는데 예. 키위도 좀 잘 덕분에 이거 덕분에 좀 증가했다 하고요. 아니면 다른 쥐를 잡아줘서 얘가? 네, 쥐를 잡아줘서. 예.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이미 멸종한 새들이 많은데 네. 굉장히
그 멸종한 친척들은 그나마 이것 덕분에 많이 살았다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70년대가 사용해서 매년 한 2천만 달러, 우리나라로 한 164억 원 정도를 요 독사하는데 쓰고요. 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먹이에 타가지고 뭐 당근이나 뭐 애들 뭘 좋아하는 먹이에 타서 그냥 비행기로 뿌립니다. 음독을 하네요. 음독. 네, 음독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예. 다른 애들은 다 괜찮지만은 이제 다 2차 그 그래, 포이즌을 다른 부작용이 먹으면 있다. 네, 그래서 예. 그 뉴질랜드는 2050년까지 그냥 포유를 없애겠다라는 그냥 정부 목표로 네, 포유류를 그냥 없애겠다. 네. 컴파운드 1080을 써서. 네, 서서 네, 어. 그 프레데터 제로 2050이라면서 네,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네 정말 그 쥐와의 전쟁, 네, 어. 쥐와 고양이랑 그 정도로 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자기네들 이 조그만 북섬과 남섬에 살고 있는 고유종의 그렇죠. 가치를 잘 보고 있다는 거죠. 식물, 곤충. 네. 예. 그리고 심지어 아예 포유류가 접근하지 못하게 담을 만들어 버리는 방법도 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이게 막 아까 외타 이런 애들이 네. 섬에만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원래 전역 다 살고 있었는데 막 섬에만 살고 있었는데 섬에 가봤거든요. 근데 섬은 그 작아요. 섬은 작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금 막 온도도 바뀌고 이런데 섬 같은 데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온도가 바뀌어서 섬이 뜨거워지면 뭐 그대로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섬은 굉장히 환경 변화에 취약한 곳인데 네. 만화가 중에 짐 린치라는 분이 되게 훌륭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팀 린치 네. 만화가. 네, 예. 만화가가 낸 아이디어인데요. 네. 그냥 뉴질랜드 내륙에 예. 포유류가 넘지 못하는 특수한 담을 설치해서 보호구역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예. 뉴질랜드에서 꽤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처음 만든 게 이제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 옆에 있는 딜랜디아라는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말 그 특수 설장을 포유류가 남지 못하게 예. 이상한 구조로 꼬불꼬불하게 만들었어요. 아, 그럼 저 질랜디아는 면적이 꽤 넓은가요? 저 꽤 넓죠. 어. 면적은 몇만 헥타르 그러니까 뭐 되는데. 약간 동물원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숲 전체를 국립공원 수준인 거죠. 네, 숲 예. 전체를 이렇게 그냥 그 특수 담을 하다 야. 다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다섯 애들은 번이죠. 이제 무사하겠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내륙 보호구를 만들고 거기다가 역시나 독극물과 덫으로 쥐를 다 죽인 다음에 진짜 쥐와 물론 쥐는 있었어요. 범쥐와의 전쟁이. 네, 쥐는 다 죽여버린 다음에 예, 예. 쥐가 없애는 걸 다 확인하면 거기다 이제 그동안 멸종이 증했던 막 쥐 없는 섬에만 살아남았던 것도 있죠. 그걸 다 넣은 거죠 이제. 하긴 쥐는 그 밑으로도 다닐 수 있으니까 그쵸. 그것도 뿌려야겠구나. 예. 외타라든가 뭐 새라든가 뭐 키위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륙 그런 보호구역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참 재밌죠. 그 포유류가 담지 못하는 특수한 담이라는 것이 네. 원래 되게 뭐 뉴질랜드 족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잘 넘거든요. 포유류라는 게 그럴 것 같은데. 담 넘어가듯이 잘 넘어가는데 네, 그런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그걸 기술 막아버렸네. 담 넘지 못하는 특수한 담 같은 걸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예. 네. 그 아예 그냥 숲 전체를 그냥 둘러버리는 예. 이상한 짓을 하죠. 네. 키위새 얘기는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키위새가 그러니까 저는 그 선후 관계가 궁금해요. 과일 키위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가 과일 이름을 따온 건지 과일이 새 이름을 따왔는지 뭐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붙었는지. 선후 관계는 새가 먼저 있고요. 새가 먼저다. 근데 그 키위도 키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 키위는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마오리족이라 부르는 그 뉴질랜드에서 마오리족이라 안 하고 그 태평양 사람들이라 부르더라고요. 폴리네시아인들 그러니까 먼저 더 800년 전에.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마오리족이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그 뉴질랜드 내에서는 그 뭐 선주민들이 있죠. 선주민들을 예, 예. 이제 약간 태평양 사람들, 네. 퍼시픽 피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라마다 그 다르게 부르죠.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막 인디안이라다가 인디안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러니까 이제 그 아메리칸 네이티브 이렇게 예. 부르고 뭐 캐나다 이런 데서는 뭐 퍼스트 네이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저마다 그 먼 적참을 다르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뉴질랜드에서 이제 뭐 퍼시픽 피플 태평양 사람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하여튼 800년 전에 먼저 정착했던 그 사람들이 네. 폴리네시아계잖아요. 네. 폴리네시아 쪽에서 그 원래 그 갈색 칙칙한 새를 부르던 그 키위가 있었어요. 아, 네. 우리가 지금 아는 키위새랑은 다른. 네, 다른 어. 그 새가 있었는데 예. 그 도요 그 태평양 섬의 도요새들 도요새. 물새들 도요를 보고 이제 키위 뭐 어. 이렇게 부른 게 있었는데 네. 뉴질랜드 오면서 그걸 이렇게 부른 게 아닌가 좀 추측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예. 그렇게 키위라 부르다가 네. 키위라 부르다가 과일. 네, 과일이 이제 네. 그 나오게 되는데 그 과일도 원래 아시아 출신이잖아요. 그 과일이 우리나라도 있는 그 다래잖아요.
키위 가윌이 원산지가 아시아예요? 아시아요. 남중국과 그 우리나라 쪽이에요. 아,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퍼진 건 남중국에 우리나라까지 살죠. 참다래 나무. 참다래? 네, 참다래. 달의 열매가 키위처럼 생긴 키위예요? 네, 키위입니다. 아, 그래? 네네네. 몰랐- 물론 그걸 맛있게 개량하고 뭐 어, 접하고 막 해가지고 뭐 다르게 나오겠지만 그렇구나. 골드 키위도 만들고 막 이러겠지만은 예, 예. 네, 그 원래 남아시아산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그 천연기념물 중에 창덕궁에 600년 된 그 달의 나무 있습니다. 네. 네. 키위 열리겠죠. 나중에 아, 그럼 예전에 저기 네네네. 궁중에 계셨던 분들도 키위를 키위 비슷한 걸 못 드셨겠네. 뭐 들겠죠. 달에라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서구에 팔리는데 중국산이니까 처음에는 저 차이니즈 머시기 과일 이렇게 불렀대요. 네. 차이니즈 무슨 베리?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안 팔려요. 중국산 무슨 과일 이렇게 안 팔려요. 그래서 예. 아 이거 뭐 어떤 새로운 상품명이 필요하지 않음? 이러다가 네. 이거 뉴질랜드 키위랑 닮았다 해서 키위라고 붙여서 팔리니까 잘 팔리더라 해서 아, 키위가 됐습니다. 아, 또 이런 키위 비하인드까지. 네, 키위 비하인드 됐습니다. 예. 근데 키위에서 재밌는 게 네. 우리가 먹는 키위는 됐지만 키위 새는 되게 새. 재밌어요. 예. 왜냐면은 어떤 유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자기들의 그 상징으로 약간 스스로를 여기잖아요. 키위라고 부르잖아요. 부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저마다 나라의 상징이 있지만 비둘기라고 해야 되나? 비둘기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 호돌이, 프랑스는 호돌이. 닭 뭐 이러는데 예. 자, 호랑이 이러면 멋있겠네요. 예. 근데 키위를 되게 여기죠. 자기의 상징으로. 근원 뭐지? 그거의 기원은 1차 세계대전 뭐 이럴 때 아, 군대에서 이렇게 자기들 그 마크를 그렇게 썼대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고 하는데 키위는 되게 재밌는 새입니다. 왜냐면 네. 되게 원시적인 새들이 남반구 곳에 분포하고 있거든요. 네. 타조, 그 아프리카의 타조, 음. 그다음에 그 호주의 에뮤, 그다음에 에뮤. 호주 위쪽의 화식조, 뉴기니 포함해서 아. 그다음에 남미의 레아, 그다음에 뉴질랜드의 키위, 어. 그다음에 뭐 마다가스카르에 멸종한 코끼리 새, 뭐 이런 코끼리새. 애들, 이런 애들이 되게 지금은 그 거의 공룡 시대 때 이제 분기된 고조 하강에 속하는 굉장히 원시적인 새들입니다. 원시새들이다. 네, 굉장히 원시새들인데 걔네들이 다 날지 못하고, 아, 그러네. 다 날지 못하고 이렇게 남방구에만 분포하고 있어요. 오. 물론 걔네들이 그 날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남방에 분포한 건 아니고요. 조상들은 날았던 걸로 봐요. 그럼 날 필요가 점점 없어졌나 보다. 없었어요. 그래서 키위들 보면은 예. 키위 화석이 나온 게 있어요. 예. 날았어요. 아, 그래요? 키위가 네. 쟤는 되게 귀여웠을 것 같아, 그렇죠. 날아다니면. 그 되게 귀여웠을 것 같아요. 예. 그 키위의 그래서 뉴질랜드 보면은 옛날에 화석으로만 나오는 또 똑같은 친척이 있어요. 그 모아라고 굉장히 커다란 타조 같은 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뉴질랜드에 모아가 있고 키위가 있으니까 키위가 작아진 버전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 DNA를 보니까는 키위는 모아가 아니라 저 마다가스카르 코끼리새랑 저 친척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날아왔어요. 키위는. 키위와 코끼리새가 친척이라니. 네, 와. 가장 큰 애들이랑 예. 가장 작은 애가 친척인 거예요. 아. 그래서 키위는 날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화석검 날아왔고요. 예. 그래서 뭐냐 린네가 원래 날개가 없다고 얘가 날개 없는 그 새라고 애프트렉스라는 학명 붙여놨는데 하여튼 조상은 날았다. 그래서 그 다양한 새들이 이렇게 고조 하목애들이 이렇게 대중화돼 있고 뉴질랜드는 키위라는 키위가 대표다. 그 원시적인 새들이 있는 거죠. 그게 재밌는 게 해서 그 키위 알 사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 키위 알이요? 그 코끼리 새들 타조 이런 애들이 다 알이 큰 특징이거든요. 네. 키위도 알이 타조 알만 해요. 몸은 작은데. 쟤네 몸에서 타조알이 나와요? 네, 그래서 몸 전체가 그냥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알 사진 보세요. 네, 몸 전체 그냥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와. 하나를 그냥 몸이 품고 진짜? 있습니다. 네, 전 당연히 한 메추리알 사이즈일 줄 알았는데. 네. 근데 키위가 이렇게 키위 2번 봤거든요. 네. 뉴질랜드에서. 근데 이제 그 닭만해요. 의외로 큽니다. 닭만해요? 네, 닭만합니다. 꽤 큽니다. 예. 네. 그래서 꽤 그나마 그래도 그 거대한 가장 커다란 새에서 작아진 버전이다. 네. 우리도 이제 나중에 비둘기가 비행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후대 잡지사 같은 곳에서 이제 옛날엔 비둘기가 날았어요라고 날았어요. 또 그쵸. 해주면 그 걔네 날았을 때도 엄청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그쵸. 아주 포스트 귀엽지 아폴카스 않았다는 보면은 거. 막 예. 최근에 개봉한 저 혹성 살출 보면은 네. 옛날에 그 원숭이들이 옛날에 인간이랑 원숭이가 같이 살았대 믿기지 않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죠. 옛날에 예. 비둘기 날았대. 근데 그거 있죠. 도도새. 지금 멸종 도도새 네. 그 있잖아요. 네. 뭐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보면 아. 걔는 비둘기예요. 걔네들. 도도새가 비둘기 계열이에요. 네, 비둘기 계열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 이제 날지 못하는 거대한 비둘기죠. 아, 네. 그렇구나. 네. 이미 있구나 설레가. 네. 뉴질랜드에 사는 도마뱀 얘기도 해주실 게 있습니까? 네. 예. 그게 정말 재밌는 게 네. 뉴질랜드에는 투아타라라는 도마뱀이 삽니다. 투아타라. 네, 투아타라는 도마뱀이 사는데 이게
그 파충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이제 어떤 환상의 종이라고. 얘가 뉴질랜드에 남아 있어서 고마워 같은 도감이거든요. 제 지금 저 보호색을 일부러 띄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원래 나무까지? 저렇습니다. 원래 아니, 저렇습니다. 아닌가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네. 도마뱀이라 하기 애매한 게 네. 오늘날 저 뭐 뱀이나 도마뱀 이런 애들은 저 뱀목 그 뭐 이국류에 속하는 뱀목 이렇게 여러 종들이 있는데 네. 저 투아타라는 별도의 회두목이라는 데 속하고요. 회두목 1목 1과 1속 1종이 뉴질랜드에만 남아 있습니다. 아, 쟤는 그러면 그러니까- 회두목의 유일한 애예요? 네, 그러니까 뱀, 도마뱀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예, 예. 회두목의 회두목이라고 두목이네. 예. 그 처음 이제 공룡도 등장하기 전에 네, 네. 공룡도 등장하기 전에 2억 5천만 년 전 아, 공룡 막 등장할 때죠. 여러 네. 파충류들이 막 등장했을 때 공룡도 나오고 막 악어 비슷한 거 뱀 도마뱀 조상도 막 나오고 할 때 회두목이라는 게 나왔어요. 나머지 막 싹 다 멸종했죠. 뭐 예. 어룡 싹 다 멸종하고 예. 지금은 이제 공룡도 이제 새가 되고 뱀 도마뱀 나오고 하는데 그 쟤는- 회두목 하나가 남아 있다. 뉴질랜드에 한 종이 남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모두가 아니 이게 왜 뉴질랜드에 남아있지? 달라 보인다. 그쵸, 달라 예. 보이죠? 이 땅의 주인일 수도 있어. 그쵸, 예, 마치 예. 실러캐스처럼 예, 네. 예, 예. 화성으로만 보던 애들이 남아있네 이 수준이죠. 일목 멋있네. 일종이고요. 투아타라. 투아타라고 이것도 마오리어의 이름이죠. 그래서 네. 2억 5천만 년 전 트라이아스 때 분화대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옛도마뱀이라는 뭐 우리나라 말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재밌는 게 그래서 되게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네. 그 두정안이라고 가끔 파충류나 애들 보면은 그 정수리에 어릴 때 약간 또 다른 시각기관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 머리 위에 머리 안 위에 눈이 있다. 네, 눈이 있는 애들 있거든요. 예. 마치 우리 천진만처럼. 천지만처럼. 예. 네. 쟤네들이 저게 심합니다. 어릴 때 이마에 눈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야. 그게 좀 보면은 좀 자칫 누가 보면 좀 징그러워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눈 하나가 좀 커다랗게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크면서 사라지는 눈이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의 생물 같은 느낌. 그렇죠. 다른 시대의 생물이죠. 그래서 예. 저게 뉴질랜드 왜 있지? 네. 남아 있어줘서 고마워요 같은 그런 생물이죠. 네. 예. 자, 이제 한겨울에 뉴질랜드 기행을 좀 떠나봤고요. 이제 마치면서 갈 작가님이 우리가 들으면 다 안다는 뉴질랜드 민요 하나를 같이 들어보면 좋겠다 이제 제안을 주셔서 일단 저희가 음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들어보고 네. 얘기를 나누죠. 예. 아, 음악 없어요? 아, 노래 안 튼다고. 불러야 됩니까? 네, 불러봅시다. 뭔데, 이게 뭐냐면 뭔데? 들어보면 알 겁니다. 예, 불러주세요. 보카레카레아나 와야 잔잔해져 오면 다시 돌아와요. 라라라 이거 알죠? 라라라 알죠, 알죠. 아, 이게 보카레카레아나 이거. 네. 그 노래가 우리가 모두가 아는 뉴질랜드 민요일 약간 텐데요. 잘 모르지만 6070 MT 노래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저는 저도 모르지만. 저는 예. 되게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마오리족 언어로 영원한 밤의 우정. 그래서 북선부군 와이프와 부호수의 사이를 둔 젊은 남녀가 이제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불렀던 약간 연가 같은 거였대요. 아, 애틋한 노래네. 애찬 노래인데 네. 그대요. 그래서 막 사랑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 노래가 왜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대요. 아마 이제 내피셜로는 그나마 6.25? 그렇죠. 그치. 네. 네. 6.25 때 온 게 아닐까 추측을 하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노래로 우리가 좀 친근하죠. 네. 아, 그냥 소개해주고 싶으셔서. 네. 아니지. 좋아하거든요. 네. 오늘 감성 마무리를 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쵸. 번안공명 연가인데 네. 이게 약간 좀 우리 연호랑 세우녀처럼 되게 애틋한 사랑 노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쥐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지만 그래도 생물 보호에 힘쓰고 있는 뉴질랜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도윤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